지금 못 찍는 거죠. 자, 질문 나갑시다. 여러분들 본인이 질문할 게 너무 많다.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시고요. 마치고 물어보시고 그런데도 너무 많다. 그래도 많다 하시면 좀 일찍 오세요. 알겠죠? 네. 좀 일찍 와서 질문하시고 오늘 할 페이지가 어딘가요? 68페이지인가요? 네. 최대 최소인데 이거 되게 쉬워요. 야, 내가 지난 시간에 뭐였지? 무언가의 최대 값이나 최소값 구한다. 뭘 가지고 푸는 거라고 했죠? 세 가지 있다고 했었는데 이년수 설명을 했나? 다른 애들인가? 무언가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첫 번째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프. 오케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니들이 배운 이거 니네 했잖아. 에이씨 산술 기하 평균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최대값 최소값. 배운 적 있죠? 아, 했어요? 했지 않나? 안 했나? 아니 했는데. 그다음 뭐야? 그다음 코슈. 코슈요. 코시 슈와르츠 이렇게 맞죠? 코슈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근데 수 1부터 나오는 건 수가 아니지 대수지. 대수부터는 요건 잘 안 나와요 사실. 이제 요거 두 개 정도로 푼다고요. 이해됐죠? 근데 오늘 배울 건 삼각함수의 최대 수이기 때문에 뭐다? 대부분 다 요걸로 풀 거예요. 그래프로. 삼각함수 그래프. 만약에 밑이 1보다 클 경우, 밑이 1보다 클 경우, 그럼 얘가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함수,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함수. 그럼 얘는 우리 이제 구간이라는 거 배웠다 미적분원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A가 있네. T부터 T 플러스 2까지 구간 안에서라고 하면 T부터 T 플러스 2 이렇게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최대니? 이때 최대값 가지는 거 아니에요? 언제 최소니? 이때 최소값 가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반드시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발생한다고. 이해됐지? 양 끝에서. 밑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양 끝에서 최소값이 발생하고 최대값이 발생하는데 반대로 x좌표가 작은 데서 최대가 발생한다고. 이해했어? x값이 큰 곳에서 최소가 발생한다. 됐죠? 이게 최대 최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뭐 개념이 이게 다예요. 보시면 개념이 그게 답니다. 여기 써 있어요. 그렇죠? 자, 7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y는 3x 플러스인데 x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합니다. 그래프 그릴 때 난 x축, y축 잘 안 그리거든요. 필요할 때만 그려요. 필요할 때라는 건 내가 좀 정교하게 그리고 싶을 때 x축, y축을 완벽히 그리고요. 또 사분면, 몇 사분면 지난다. 이런 사분면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립니다. 그리고 뭐 무슨 축을 만난다, x축, y축, 축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 x축, y축 완벽하게 그리는데 굳이 얘 최대 최소 구하는데 x축, y축 필요 없어요. 안 그리겠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야 봐. 이 뒤에 플러스 2의 의미는 뭐예요? 평행이동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프 개형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 플러스 2를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생긴 애는 어떻게 생겼어요?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애 아니에요? 그럼 그래프 개형만 이렇게 따라고. 그럼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됐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잘랐죠? 범위를 자르라고 했잖아. 이 범위.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 y좌표 얼마야? 1 나오는 거 아니에요? x가 1일 때 y좌표 얼마예요? 3의 세제곱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서술형 같은 데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최대값은 x가 1일 때 최대값 이거 글씨가 27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알아보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알아보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y는 2의 1 빼기 x 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y는 2의 1 빼기 x 제곱 어떻게 해요? 어이구야. 야, 1 빼기 x 제곱 이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생긴 게?
y축 대칭. 근데 잠깐만, 요 1 필요 없지 개형에. 그럼 너네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요거 이렇게. 그럼 축 대칭으로 생각 안 해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해하든 상관없어. 축 대칭으로 이해해도 되고 뭐야? 그냥 밑이 1보다 작은 애다. 요렇게 생겼구나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해됐죠? 근데 그래프를 빨리 그리기 위해서는 축 대칭보다는 요게 좀 더 낫겠죠? 그럼 얘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르면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할까요? y는 4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건 지수함수를 두 번 곱한 거죠. 그럼 얘는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서요? 하은아?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배운 적이 없어, 맞지? 배운 적이 없으면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늘. 우리는 뭘 배웠어요? 무언가의 x제곱만 배웠어요, 맞아요. 이게 니들이 어떤 식으로 보여야 되냐면 지금 요거잖아요? 이거예요, 사실. 원래 이거라. 근데 니네 좀 헷갈리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야? 아, 이런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인 거라고 그냥 이렇게 생긴. 이해됐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앞으로는 좀 더 연습이 많이 된 학생들은 이런 것도 할 줄 아셔야죠. 이런 거 그냥 플러스 2는 뭐예요? 4의 제곱인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뭐예요? 4의 x제곱 곱하기 얘는 뭐예요? 9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따라서 얘는 4의 제곱 곱하기 9의 마이너스니까 9분의 4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바꿀 줄 아셔야 돼요. 여기 16은 뭐 그냥 곱해져 있는 개수고 16 곱해져 있는 개수고 얘가 오른쪽 아래로 생긴 지수함수네요. 이런 방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얘들아 상명로가 쉽니? 지수함수가 쉽니? 지금 니네가 풀어왔을 때 숙제는 지수함수가 더 쉬웠어? 좋았어. 됐어. 그거면 됐어요. 상명고보다 지수함수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를 더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8번 봅시다. 8번 보시면 y는 2 했는데 2인데 위에 x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풀까요? 하나. 이거 어떻게 풀까요? 우리는 2의 x제곱만 배웠는데 그렇죠? 이상한 게 올라가 있네. 그럼 얘를 뭐 어떻게 한다? 문자로 바꿔. 얘를 t로 치환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를 t로 치환할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식은 뭐가 돼? y는 2의 t제곱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치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요거 치환한 거 요거 늘 범위를 조심하셔야 돼요. 범위. 치환했을 때는 늘 범위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배운 정의역, 치역에 대한 범위. 자, 요 이차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죠. 자, 이제 원래 이런 함수 보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죠. y 자리에 뭐가 들어간 상태인 거야 지금? y 대신 t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 얘가 x 좌표와 t 좌표에 대한 그래프인 거라고요. y 좌표가 아니라 t 좌표인 거예요. 그럼 자, 얘 축이 얼마예요? 윤수야? 합의 절반, 두 분의 합의 절반 1 대입해보시면 3 나옵니다. y좌표, 즉 지금으로 따지면 t좌표는 제일 커봐야 얼마 나와요? t좌표. y좌표가 커봤자 3 나온다고요. y좌표가. 지금 t좌표죠 지금은. 얘 t좌표가 커봤자 3이 나온다. 즉 t의 범위가 정해져요. 3 이하다. 이렇게요. 그럼 자, 우리의 목적은 이 그래프를 푸는 거지 이 그래프를 푸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생겼어? 이제 이렇게 바꿨죠.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x가 아니라 이제 t야, t. t는 범위가 생겨버렸어요. t는 얼마 이하? 3 이하. 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 그래프 상에서
문제에서 뭐래? 최대값을 구하래. 얘가 3일 때 최대값 얼마예요? 8 나온다. 그치? 근데 이게 x 좌표야? t 좌표야? 3이. 지금 여기 보시면 t 좌표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t가 3일 때 뭐다? 아, 최대값 8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표는, 우리 구해라고 하는 거는 t가 3일 때가 아니라 x가 얼마인데 되잖아. 자, t가 지금 3일이에요. t가 3일 때를 봅시다. 요 그래프 y좌표가 t라고 그랬죠? t가 언제 3이 돼요? x가 얼마일 때? 1일 때가 되겠습니다. x가 1일 때 t가 3이잖아요. 그렇죠? t가 3일 때 최대값 8을 가지는데 t가 3이라는 건 사실 x가 1이니까 x가 1일 때 최대값 8을 가진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답에 알겠죠? t는 내가 만들어낸 미지수니까 t를 계속 갖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9번입니다. 마찬가지 문제인데요. 이번엔 x의 범위가 생깁니다. x가 1부터 4까지래요. x의 범위를 줬고 문제에서는 y는 4분의 1 하고 여기 위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제 또 뭐 할지는 알겠지? 아, 이제 뭐 해? 우리는 지수함수밖에 배운 적이 없어. 2의 거듭제곱 뭐 이거밖에 배운 적이 없다고. 무언가의 x제곱 이거밖에 배운 적이 없어요.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 얘를 t로 늘 치환해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뭐야? 아, 우리가 풀어야 되는 원래 본식이라고 해요. 본식, 본래식, 원래식. 본식은 요겁니다. 이게 내가 풀어야 될 거야. 근데 다만 뭐가 걸려요? t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이니까 치환했죠? 이 치환한 t의 범위를 잘 잡아야 된다. 범위를. 치환할 때 범위는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얘 x 이렇게 생겼다. 자, 하나 축 얼마니? 그렇지, 두 분의 합의 절반 3. 근데 우리는 x 좌표와 t 좌표죠. x가 지금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1부터 4까지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1을 넣으면 t 좌표는 얼마 나와요?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나오죠? 자, 안 되겠다. 예사야, 3 나오면 얼마 나와요? 뭐? 네? 자, 3 나오면 얼마 나와요? 1. 그럼 자, 이 범위만 잘랐잖아, 우리가. 왜? x가 이 범위만 잘리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를 자르라고 해서 x가 1부터 4까지 잘랐다고. 근데 t의 범위가 생긴다고. t가 제일 클 때 얼마야? t가 제일 클 때? 그렇지, 1. t가 제일 클 때 1. 제일 작을 때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범위가 정해진다고. t의 범위가. 예서서 따라왔니? 나 오케이. 윤수야 따라왔어?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사실 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는 그냥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려놓은 거지. 내가 풀어야 되는 본식이 얘라고.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t 범위 어디부터?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1까지 자르라. 그럼 t가 마이너스 3일 때 집어넣으시면 64 나와요. 우리 64. 얘가 1일 때 4분의 1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최대값 64, 최소값 4분의 1만 쓰면 되죠. 근데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자, t가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값 얼마야? 64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t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자, 요 식에서 요 함수 t에 대한 함수 t가 마이너스 3이려면 x는 얼마예요? 요거지. 그렇지. t가 마이너스 3이면 x가 1이라고. 1. 그럼 결론 x가 1일 때 최대값 64라고. 다시 그럼 얘 t가 1일 때 최소값 얼마예요? 4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아, 그럼 t가 1이라는 얘기는 t가 1? x가 얼마예요? x가 3이 되죠. x가 3이 되죠. t가 1이니까요. 오케이. 그럼 결론 쓸 때 t가 3일 때 최소값 4분의 1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것까지 알아야 좀 완벽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해를 더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19, 150, 4번 봅시다. 54번.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얼마까지 적어주시면 가장 좋아요. 알겠죠? 휴. 자. 그 다음 뭔가 계속 반복된대요. 뭐가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10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x가 0부터 2까지고 보시면 y는 4의 x제곱 빼기 2의 x 플러스 1제곱입니다. 사실 이거 배운 적 없거든. 지수함수가 아니에요. 지수함수 빼기 지수함수라서 배운 적이 없어. 그럼 이걸 내가 아는 걸로 바꿔서 풀어야 될 거잖아. 어떻게 바꿀 거냐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자 보시면 얘는 2의 x제곱의 제곱 아닌가? 4x제곱이. 얘는 2 곱하기 2의 x제곱 아닌가요? 그럼 쟤를 t로 치환하잖아. 그럼 무슨 식이 나오냐면 몇 차식이 나와버려요? 2차식. 내가 아는 2차식이 돼버린다고. 이거야. 내가 모르는 게 나왔어? 그럼 내가 아는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지금 얘 보시면 또 t를 범위를 찾아줘야 된다고. t. 얘 보세요. 얘 x 좌표와 t 좌표입니다.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0부터 2까지다.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4 나와요. 그렇죠? 그럼 t에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서야. 1에서 4까지가 된다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근데 약간의 치환의 차이예요. 자, 그럼 얘는 1부터 4까지가 범위가 됐고 내가 풀어야 되는 본식은 요금이 나왔죠? 얘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번 예서 차례. 예서야, 축 얼마니? 오, 나이스. 두 분의 합의 절반이라고 외우면 쉽습니다. 자, 그럼 1부터 4까지 자르래. t의 범위를 1부터 4까지 잘라라. 그러면 그때 최대 최소 구하세요. t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 t가 4일 때 최대값 4, 16, 8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쓸 때 t가 4일 때 최대값 8이라고. t가 4일 때가 얼마야? x가 얼마일 때요? 2일 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t가 1일 때 이게 t에 대한 식이니까 t가 여기 t좌표 t가 1일 때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x는 t가 1이라는 얘기는 x는 0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수함수에서 산술기하 평균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왜냐면 옆에 오른쪽 11번까지 넘어왔어요. 11번이에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2의 1제곱은 알겠어. 그냥 2야 곱하기 2.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2의 x제곱의 형태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2의 x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제곱. 어떤 관계? y축 x. 아니, 그래프적인 관계 말고 식적인 관계로 따지면 곱하면 1. 오.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2의 x제곱과 2의 x제곱분의 1 관계. 서로 어떤 관계다? 역수 관계를 말해요. 역수 관계. 역수 관계가 왜 산술기하 평균에서 중요하냐면 역수 관계가 됐을 때 산술기하 평균 쓰시면 얘 곱하기 얘 곱하기가 여기 들어와야죠. 산술기하 기억나시네. 자, 산술기하 평균은 얘네들이 양수일 때 이 루트 a, b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얘 이항해 봐. 얘가 루트 a의 제곱 얘 이항하면 빼기 2 루트 ab 얘는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맞아요? 그럼 얘 완전 제곱식이 돼서 0 이상이다. 이거 항상 맞는 말. 전개하면 맞는 말. 전개하면 맞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양수일 때 뭐가 들어가야 된다? 얘 더하기 얘는 2 루트 얘 곱하기 얘가 들어간다. 근데 역수일 때 산술기하 평균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왜 역수일 때 많이 쓴다고? 얘 더하기 얘는 그거 나왔다. 2 루트 얘 곱하기 얘가 들어가서 문자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역수관계면 여기에 문자가 안 남기 때문에 숫자만 남아요. 그래서 역수관계일 때 산술기하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도 니들은 어떤 식의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지금 얘 최소값 구하래. 최소값. 근데 이거 1제곱은 생략하고 얘는 어떤 관계다?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 이게 x제곱, 이게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얘는 산술기하가 바로 써진다. 2 루트 얘 곱하기 얘 하면 윤수야 얼마야? 얘 곱하기 얘 하면 2의 1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2루트 2예요. 최소값이. 근데 산술기하 표기할 때 방금 a 더하기 b 2루트 ab라 했잖아요. 넘겨서 전개해보면 루트 a 빼기 루트 b는 전개돼. 인수분해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얘가 언제 는이 만족돼요? 언제? 얘가 얘랑 같을 때. 그러니까 산술기하에서 평균에서 최소값을 만족하려면 는이 만족되려면 얘랑 값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자 다시 지금 얘가 최소값이 이건 뭐 산술기하로 바로 나와요. 근데 언제 최소값을 갖는다? 얘랑 얘가 어떨 때? 같을 때. 이거일 때 최소값 얼마? 2루트 2라고 됐어요. 근데 이거 두 개 같을 때 선생님 어떻게 푸나요? 자 보세요. 얘는 둘이 같다 그랬잖아. 생각해봐. 얘랑 똑같다며. 둘이 더한 게 얼마 남은 거예요? 2루트 2 나온 거죠. 얘가 하나가 얼마인 거예요? 루트 2인 거죠. 그럼 x 얼마예요? 2분의 1. x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 이긴 거라고. 잠깐. 그 다음 12번 봅시다. 12번. y는 4x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야 니네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x 더하기 x분의 1 제곱하면 뭐 돼요? x제곱분의 1 되고 더하기 2 나오죠. 그럼 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가 나와요. 이해됐어 이거? 그럼 자 나 얘 t로 만들 거거든요. t 시원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둘이 어떤 관계? 역수 관계. 그럼 얘가 뭘로 보여야 되냐면 2의 2x제곱 2의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얘 제곱한 게 얘라고. 얘 제곱한 게 얘라고. 자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 전체 제곱한 거에 빼기 2 한 거야. 왜 그런지 이해됐어요? 이거예요 이거. 자 이해 안 됐다. 한 번만 다시 해달라.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겠다 하시는 분. 완벽하게 이해했어?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될 텐데.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2의 2x제곱 더하기 사실 이게 2의 2x제곱분의 1이라고 얘가 빼기 2의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분의 1이라고 얘가.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분의 1 전체 제곱에서 얘 제곱하면 원래 얘 제곱한 거 가운데 뭐가 튀어나와야 돼? 얘 곱하기 2가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2가 없잖아. 빼기 2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완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t로 치환해 주시면 t 제곱 빼기 2 t 빼기 2가 된다고요. 됐어요?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t로 됐죠? 이렇게 조용한 건 보통 이해를 못한 건데. 자 하나 솔직하게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 아니야. 예수가 다시 한번 해볼까? 아니라고? 윤수야 다시 한번 해줄까? 아니라고? 아 이거 아닌데. 자 그러면 자 치환할 때 유의할 게 뭐라고? 그렇지. t가 지금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가 되잖아요. 근데 얘가 범위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거 양수죠. 왜 2의 거듭제곱이니까 당연히 양수지. 산술기하 2 루트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된다. 즉 t가 2 이상인 거야. 산술기하에 의해서. 얘네들이 역수관계죠. 역수관계 보자마자 산술기하 쓰는 거예요. 양수네. 역수네. 2 루트 얘 곱하기 얘다. 이해됐어요? 자, 예서야 잠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자, 산술기하 알죠? 여기 왜 1 되는지도 알죠? 그럼 됐어. 자, 그럼 얘가 2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결론 우리는 이 식을 풀어야 돼. 우리의 원래 식 얘야. 이렇게 생겼고요. 축이 1입니다. 얘가 2 이상이 되고 싶대. 2 이상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최소값이 얼마예요?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찝찝하네. 자, 그럼 찝찝하니까 158번, 159번 두 개 풉시다. 158, 159. 방학은? 네. 제발 틀려. 제발 틀리고 제발 고쳐. 틀린 거 고칠 때예요, 알겠죠? 네. 그런 거 있잖아. 막, 난 안 돼.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알겠지? 어차피 처음 배우는 건데 다들. 네. 처음 배우고 천재가 아닌 이상 후딱후딱 못 따라하는 거 아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다음 봅시다. 방정식 봅시다. 자, 방정식의 활용이 뭐냐면 이제 지수함수 내가 왜 쓴다고 했죠? 뭐 때문에 쓴다고 했죠? 뭐 이용해 보려는 거예요? 그래프 결국 이용해 먹는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걸 지수함수를 어디에 활용하겠대? 방정식에도 활용하고 앞으로 부등식에도 활용하겠다 이거야. 이해됐나요? 네, 이 지금 현재 가르치는 건 사실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될 정도의 수준이긴 해요. 사실 조금 쉽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2의 x제곱 플러스 x 빼기 1은 4래.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푸니? 좌변 우변이 형태가 늘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비교가 가능하다고. 그럼 얘도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얘랑 똑같다 하시면 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그래프를 그려가며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풀 필요 없는데 방정식에서 어떤 식의 활용이 이루어지냐면 2x는 t다. 2x t다? 어떤 식의 이루어지냐면 2x는 t다잖아. 예를 들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래프로 응용할 수 있냐면 잘 안 나오긴 해요. 지금은 아직 쉬운 부분이라서 나중에 어려운 부분 가야 이런 게 나오는데 얘가 그냥 사실 숫자로 보면 2의 x제곱은 t야 그냥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y는 2의 x제곱과 y는 t라는 두 개의 함수로 나눠서 풀 거야. 얘들아 너네한테 만약에 y는 t와 y는 2의 x제곱 두 가지 함수가 있었어. 두 개 연립하래. 그럼 어떻게 하니? 두 개 빼거나 아니면 여기 집어넣습니다. 맞죠? 그럼 두 개 연립한 게 뭐냐면 이 식이야 사실. 그럼 자 너네들 이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식이 있다. 이 식의 근을 찾는 게 너희 목적이거든요. 어떤 방정식의 근을 찾는 거. 근데 이걸 두 함수로 따지자면 두 함수를 연립한 식인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 식의 근이라는 게 뭐냐면 두 함수에 뭘 찾는 거야? 교점 찾는 거야. 와? 연립 왜 해? 두 함수 교점 찾을 때 연립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두 개 연립한 식이 얘라면 문제에서 이랬어. 야, 얘 근 찾으세요 라는 말은 두 개 뭘 찾는 거다? 교점 찾는 거다. 이렇게 두 개 그래프로 나눠서 풀 수 있다. 이게 사실 그래프의 활용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냐면 그 미적분 1까지 가야 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식으로만 어느 정도 풀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바로 넘어가셔도 돼요. 요런 거는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안 풀어주는 선생님도 많습니다. 사실 자
1번 봐봐. x제곱 빼기 3은 4의 x제곱. 요거 맞죠? 이대로는 못 푼다. 왜 못 풀어요? 뭐가 달라서? 밑이 달라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포인트는 밑이다. 밑.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얘랑 얘랑 어때요? 같다. 이거 뭐 내가 가르칠 게 있냐고. 그죠? 그 다음에 3에 2x 제곱 마이너스 6x는 9분의 1의 x 빼기 8. 얘도 어때요? 또 밑이 달라요. 그래서 뭘로 바꿔줘야 돼 얘를? 3인데 3의 제곱은 제곱인데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2제곱이야. 아 그래서 지수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요? 잠깐만요. 우리 저기 보조 선생님 이상한 사람이 창문에다 대고 얼굴 막 그리고 있어가지고 잠깐.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 아 퇴근하세요. 아 꿀이구만 꿀이야. 월급은 9시 반까지 가봐야 합니다. 다 줄 거예요. 어쨌든 최선을 다했으니까 혹시 뭐 어쨌든 오빠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조 선생님이 막 대충 가르친다 나한테 얘기하세요. 월급 뺏을 거니까. 자. 어쨌든 요거랑 이거랑 그냥 같다 하시면 돼요. 그렇죠? 결국 뭐다 밑을 똑같이 맞춰주는 게 포인트다. 아이고 그 다음 밑에 14번 봅시다. 4 곱하기 2의 2x제곱 맞죠? 그 다음에 빼기 9 곱하기 2의 x제곱에 더하기인데 더하기는 사실 뭐야? 의미가 4 아니냐고 4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더하기 32는 빵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얘는 4 곱하기 2의 2x제곱 빼기 요거는 36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32는 0 된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풀려? 자, 예서야 이거 어떻게 풀까? 다 뭐로? 이거 다이로. 땡. 자, 윤세야 어떻게 풀래? 왜 치환해요? 왜 치환해야 되냐면 이게 지수함수들이 섞여 있어서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지수함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모르는 함수다 보니까 쉽게 바꿔주기 위해서 반복되고 있는 복잡한 애를 쉬운 애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몇 차식이 돼버려요? 그냥 2차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복잡한 식에서 내가 어렵고 반복되는 애가 있다면 걔를 보통 치환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뭐야? 4로 약분하시면 양변 다 나누시면 이거죠. t는 뭐 나옵니까? 8 또? 1. 근데 t가 뭐야 사실? 2의 x제곱이야 그치? 그럼 x는 얼마니 예서야? 자, 두 개 불러봐. 그렇지. 0이랑 3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허접해 보이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알겠죠? 나중에 그래프가 막 섞이고 엮이고 막 이러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역시 밑에 문제 풀어봐야겠니? 안 풀어봐야겠니? 괜찮아. 너의 의견 안 풀어봐도 된다. 넌 풀어봐야겠니? 안 풀어봐야겠니? 안 풀어봐도 돼? 예선 안 풀어봐도 돼? 너 하기 싫어서 그냥 안 풀어. 야 이씨 너 그래요. 오케이 셋 다 안 풀어본다고 했으니까 그냥 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쉽길래.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x 플러스 2의 x제곱은 3의 x제곱 단 x는 마이너스보다 크대요. 자 지금 이 조건을 왜 줬냐면 이 조건 그 밑이 음수가 되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보다 크다라는 걸 줬고요. 자 일단 상식적으로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데 지수가 어때요 지금 현재? 두 지수가 같죠? 두 지수가 같은데 얘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x가 얼마면 되는 그냥? 1이면 돼요. 왜? 밑이 같아지면 되거든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 밑이 같아지려면 1이 된다. 맞지? 맞아. 근데 밑이 다를 수도 있잖아. 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밑이 달라. 지금 얘는 뭐 8, 10 뭐 이런 애야. 근데 두 개는 같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눈치로 봐요. 자, 뭐 얼마면 돼요? x가 얼마면 되는데요? 밑이 달라. 얘는 세모의 x제곱이고 얘는 네모의 x제곱이라고 칩시다. x가 얼마면 같아질 수 있어요? 뭐라고요? 0! 빵! 그쵸?
자 0이나 빵 똑같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둘의 지수가 같기 때문에 밑이 그냥 똑같으면 되지. 밑이 똑같으면 됩니다. 끝. 근데 만약에 밑이 다를 가능성이 있어요. 밑이 다르다면 x가 얼마면 될까요? 0이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식을 성립시키려면 x가 1이고 x가 0이면 됩니다. 그 다음 x 빼기 3. 이번엔 뭐가 똑같아요? 밑이 똑같습니다. 밑이 똑같은데 그냥 어떻게 되면 돼요 이게?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가 두 개가 똑같으면 돼요. 맞죠? 아 지수 똑같다. 자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이렇게 됩니다. x 얼마야? 3이랑 마이너스 2. 늘 조심해야 되는 건 저기 조건이 더 있죠. x가 어떻게 된다? 3보다? 됐다. 둘 다 틀렸네요. 둘 다 안 돼요. x 3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 이해됐어요? 뭐 내가 잘못했니? 아니죠? 잘못한 거 없죠? 뭐야? 자 그러면 자 지수가 다르다 생각해보자. 지금 지수가 만약에 달라요. 지금 초등학생처럼 풀려주잖아요. 지금 세모, 네모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지수가 다르다 칩시다. 그럼 같아질 수 있을까? 네. 오 언제요? x 마이너스 3이 1. 그렇지. x가 4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 자 얘가 4가 돼버리면 얘가 1이 돼버려서 1의 4제곱이나 1의 5제곱이나 똑같거든요. 이해됐어? 쌤 0이 돼도 되는 거 아닌가요? 0이 안 돼요.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좀 174번 하나만 풀자. 하나만. 그래 하나만 풀자. 74번. 아니 이걸 에이 x의 x제곱은 x의 2x 플러스 8 맞죠? 그럼 첫 번째 그냥 밑이 똑같으니까 얘랑 얘랑 어떠면 돼요? 같으면 됩니다. 그럼 x제곱 첫 번째 경우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케이스 2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이거 플러스 8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럼 실근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없다고 해야 돼요. 실근 없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인수분 안 해도 두 분의 합이 얼마예요? 합이 2가 바로 나오죠. 실근 존재하는 걸 알고 왜냐면 너는 이거 알지? 얘랑 얘랑 부호 다르면 무조건 실근인 거 알죠? 닥터박에서 안 알려줘. 아니 판별식 보시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a랑 c가 부호가 다르면 얘는 항상 양수예요, 음수예요. 얘가 부호가 다르면 음수잖아. 둘이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붙이니까 이 전체가 양수가 되거든요. 그럼 판별식이 제곱 더하기 양수는 무조건 양수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근이 두 개 생겨요. 이해됐어? 네. 두 근의 곱이 음수면 즉 얘네들이 부호가 다르면 반드시 실근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두 근의 합이 2다. 바로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면 돼요? x가 얼마면 돼요? 1이면 되죠? 여기 밑이 1이면 되거든. 근데 이게 단가? 이게 단데? 당근이 마이너스 1이라서 헐. 이거 합을 그냥 해버렸네요. 내가 제일 바보였네요. 자, x 플러스 2죠? 그럼 이게 뭐예요? x가 4랑 마이너스 2인데 얘는 안 되죠? 얘랑 얘만 되네요. 이렇게 해서 답이 5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다음 봅시다. 다음 16번, 17번, 18번 3개네. 너무 많다. 자, 16번 봅시다. 9의 x제곱, 3의 x제곱. 지금 뭐가 계속 반복돼요? 3의 x제곱이 계속 반복되죠. 근데 지금 여기 3의 x 플러스 1제곱이거든. 그럼 3 따로 째고 3의 x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3의 x제곱을 뭐라고 해요? t라고 합니다. 오케이. 야,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요거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럼 t로 치환했어 지금. 그럼 얘의 근은 뭐라는 걸까?
얘의 근이 알파 베타. 얘의 근. 자, 얘 근이라는 x의 값이 근이에요, 맞죠? x가 알파면 0이 됩니다. 그쵸? 그럼 t는 얼마가 될까요? 가 근이에요. 자, 근이라는 건 뭐다? t에다가 얼마 넣어야 0 되는지 찾는 거야. 다시 x에다가 알파 넣으면 얼마 된다고? 0 된다고. 그럼 x가 알파일 때는 t가 얼마냐? x가 알파일 때 3에 x가 알파면 t는 3의 알파 제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근은 x가 알파일 때가 근이라며 빵이 된다며. 그럼 t가 얼마일 때 3의 알파 제곱일 때 근이 여기 0 된다고 얘기해. 그럼 얘가 베타야. x가 베타일 때 0 되니까 t 요식의 근은 뭐예요? 3의 베타 제곱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2차식 근과 계수의 관계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 얼마?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 얼마? 1. 따라서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1이죠.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입니까? 예, 0이죠. 0. 왜?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 돼야 1이 나오잖아요. 요거 이해됐어요? 그쵸?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x에 대한 식이 있을 때 걔가 근이 알파 베타면 얘를 t로 치환했잖아. 그럼 t가 얼마가 돼야 돼?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이 돼야 된다. t의 근이 이해됐죠? 자, 봅시다. 그 다음 밑에 거 2x 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2의 x 제곱 플러스 k는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래. 아, 오케이. 그럼 얘 뭘로 치환한다? 2x 제곱을 t로 치환해야 됩니다. 그렇죠? 단 t로 치환할 때 범위가 중요해요. 2의 거듭 제곱이니까 t는 항상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이게 t의 범위입니다. 그럼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는 0 아니야? 이렇게 생겼죠? 축이 6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t의 범위가 t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그럼 우리는 여기 t에 대한 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다. 이해했어? 그럼 이 빨간색이 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 흰색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럼 이 빨간색이 몇 개 근을 갖고 싶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x축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요거 이해됐어요? 얘 몇 컴마 몇입니까? 0 컴마 k입니다. 맞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6 컴마 얼마야? 6 컴마? 그렇지.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걸 보고 그래프로 푸는 건데, 방정식을. 자, 지금 내가 그린 게 이 함수 아니에요? 이 함수와 누구랑 만나는 거야? y는 0과 이 함수와의 교점이라고 뜻이. 자, 지금 문제에서 얘 실근 몇 개? 2개 가져야 된다고. 그럼 다시 말할게. 이 함수와 이 함수 교점 몇 개 생겨야 된다고? 2개 생겨야 된다고. 그래서 2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게 좀 더 길어야 되는데. 이 x축이 이렇게 접해버리면 어떻게 돼? 몇 개의 근을 가지는 거야? 한 개의 근을 가져버리는 거라고. 뭐라고 했어요? 한 개. 그쵸? 한 개라고 했지? 아니, 아니야, 좀 약간 틀렸다는 듯이 쳐보길래.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 x축이. 빵개가 나와, 0개가 나와, 0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야 된다? 여기보다 밑에 있어야 돼. 왜? 이렇게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개 나와. 얘는 빵끈한 거거든, 없는 거거든. 그럼 여기 한 개 생긴다고. 이거보다 위에 올라가면 한 개 생겨요, 맞죠?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식 한 개 세우세요. 어떻게 될까요? x축이 딱 여기 있으려면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럼? 판별식? 틀렸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잖아. 그렇죠? 그럼 근이 2개 생기면 되죠. x축이 이렇게 생겨도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x축이 이렇게 생겨도 사실 흰색으로 따지면, 식으로 따지면 근이 2개거든요. 판별식만 따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너희 오빠 천재 같아. 아니야. 자. 이게 판별식만 써주시면 이걸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
우린 지금 잘려 있잖아, 맞지? 판별식만 봤을 때, 이 식만 봤을 때, 이 식만 보면 얘가 이차함수가 잘렸다는 말이 나와 있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 갖다가 판별식 쓰잖아. 판별식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가 안 잘려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왜? 식이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범위를 임의로 잘라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판별식 쓰면 안 돼요. 그럼 뭐 써야 돼? 꼭 있다. 꼭 진짜 뭐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그렇지.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맞지? 얘보다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된다. 누가? 얘가. 근데 얘 x축은 이름이 뭐니? 그게 y는 0이라고. 그래 이렇게 써요. k라는 y좌표가 0보다 커야 되고요. k-36이라는 좌표가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쓴다고요. 따라서 k가 0보다 크다, 36보다 작다가 나와주는 거예요. 자, 됐어요? 다시. 야, x축이 여기 있으면 k 양수야, 양수야. x축이 여기 얘가 y좌표가 0인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가 0,k잖아. 그럼 이 y좌표가 얘보다 위에 있잖아, 얘가. 그럼 k는 양수야, 양수야. 양수. 자, x축보다 밑에 있으면 얘 y좌표는 양수야, 양수야. 음수. 사실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면 당연히 x축이 그 사이에 있겠죠. 이렇게 써주시는 거야. 오케이, 됐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6문제, 30분. 아니야, 그래도 해봐야겠지. 자, 176번 한번 풀어봅시다. 176번. 또 안 풀리고. 그러면 영상을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봅시다. 그 다음 80번. 이게 학생들이 보통 국어가 딸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무슨 말인지 해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 국어도 좀 잘 해야 됩니다. 원래는. 자,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한 마리를 배양하면, 배양이 뭔지 알지? 뭔데? 키우. 맞아. 야, 국어 잘하네. 맞아요. 저런 게 잘 돼 있어야 돼. 이게 단어들이 대체되는 걸 잘 해야 돼. 그래야 되게 국어를 잘합니다. 플라스크에 키우면 x 시간 후에 ax 제곱 마리로 증식한다. 근데 세균 10마리를 배양했대. 그러면 3시간 후 80마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 봐. 10마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한 마리가 있었다 진짜. 한 마리가 원래 3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A의 세제곱만큼 증식되죠. 이해됐어요? 한 마리가 A의 X시간 후면 A의 X제곱마리로 증식하니까 한 마리가 3시간 후에 A 세제곱마리가 된다고요? 그럼 하나 10마리는 몇 마리가 될까? A 10제곱이? 네? 맞아요. 10 곱하기 그렇지. A 세제곱. 왜요? 근데? 한 마리에서 10마리.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야. 10이라는 숫자가 한 마리가 A 세제곱 되고 또 한 마리가 A 세제곱 마리 되고 또 한 마리가 A 세제곱 마리 되고 한 마리가 A 세제곱 마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든 거 합쳐서 10마리니까 이거 다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가 80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A 얼마예요? 2가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세균 10마리가 X 시간을 지났더니 몇 마리가 됐대? 2560마리가 됐대요. X 얼마예요? 자, 야, 2의 몇 제곱이 256이에요? 8제곱입니다. 10제곱은 얼마예요? 1024. 11제곱 얼마예요? 2048. 12제곱 얼마예요? 4,000. 까비. 네. 그렇죠. 여기까지 외울 필요 없고 2의 10제곱 정도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2의 10제곱. 이건 문제 안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등식에 적용하는 사례를 이제 볼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밑이 중요합니다. 밑이 1보다 큰지 밑이 1보다 작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겠죠? 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밑이 1보다 크면 여기 x1 뭐 a의 x1제곱 여기에 x2 그래 a의 x2제곱 이렇게 돼요. 맞죠? 근데 만약에 지금 x1보다 x2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이면 어떻게 된다? ax1제곱이랑 ax2제곱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맞죠? 그럼 자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얘는 밑이 1보다 커. 그래서 위로 오른쪽 위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x좌표가 크면 y좌표가 더 커요. 그렇죠? 근데 이해를 이제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얘가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큰 놈이 그대로 큰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밑이 있든 그 밑을 내려서 밑을 생략해서 이 둘을 비교하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2랑 3 중에는 3이 더 커. 당연하죠. 그러면 4의 제곱이랑 4의 세제곱 중에 당연히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의 x 플러스 1과 2의 2x 제곱이 있어요. 누가 더 커요? 지금 오른쪽이 더 크죠? 밑이 지금 똑같이 2란 말이야. 그럼 난 지수만 비교해보고 싶다고. 얘를 아래로 내릴 거야. 누가 더 큰 거야?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그대로 가시면 된다. 이해됐죠? 그러면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죠? 그럼 x1, x2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이게 x제곱입니다. 누가 더 클까요? 왼쪽 오른쪽? 자, 여기 x1, 여기 x2예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이해됐어? 요거 집어넣으시면 나오는 y좌표가 요거 넣으면 나오는 y좌표보다 얘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써야 되나? 내가 불친절했죠? 자,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얘가 더 커요. 맞죠?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밑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이 뒤바뀐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2분의 1 x 플러스 1 2분의 1 x 제곱이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 밑이 똑같으니까 x 플러스 1이랑 x 제곱만 비교하고 싶다고. 누가 더 큰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고. 헷갈리지. 만약에 이게 막 뒤바뀐다는 게 헷갈리잖아.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이렇게 바꿔버려요.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얘를 2의 마이너스 x 밑이 1보다 큰 걸로 바뀌어버리면 그냥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같다 이렇게 돼버리거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부등호는 부등식은 여기 끝입니다.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1보다 작냐? 요 차이다. 자, 그러면 봅시다. 보시면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1 크다. 32분의 1 2x 빼기 1 얘 2의 몇 제곱이에요? 그럼 역수됐으니까 2의 마이너스 5제곱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요? 거기에 2x 빼기 1이라고. 그럼 2의 마이너스 10x 플러스 5제곱이고 얘는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제곱이라고. 그럼 이제 똑같이 밑을 맞춰줬잖아. 뭐만 비교한다? 지수만 비교할 건데 밑이 1보다 크니까 얘를 그대로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해서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요거 이해됐어요? 자, 0.2가 사실 얼마예요?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2니까 5분의 1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부등식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2 곱하기 4의 x제곱 5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 0 뭐부터 한다? 2x제곱을 t로 치환한다. 다 대신 이거 0보다 크다는 당연히 저건 알겠죠?
자 그럼 얘는 2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예요. 얘가 2, 1, 2, 1, 마마 이렇게 달면 됩니다. t 다시 달아주면 2t 빼기 1 t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야 그럼 t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크거나 같다면 작은 근보다 작고 큰 근보다 크다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애들이 제일 못한다고 요 식까지 나왔어. 근데 t가 2의 x제곱이에요. 맞죠? 얘는 t가 2의 x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얘 어떻게 돼요? x가? 그렇지 1제곱이거든. 1 이상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얘는 위치 다르죠? 얘 어떻게 바꿔줘야 돼?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요거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좀 연습 좀 해보자. 198번에 3번이랑요 199번 풉시다. 198번에 3번이랑 199. 맨 밑에 거는 199는 내가 한 번 풀어줄게요.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t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할 거야. 여기까지 됐죠? 이 해를 구할 건데 이거의 답이 뭐가 나오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t에 대한 식이잖아. t로 바꿔줘야 돼. x가 아니라 t로 바꾸려면 지수 위에 올라가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그대로 바뀌는 거 이해되세요? 위치 1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 방향 안 바뀌고 그대로 이렇게 봅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2의 x제곱 2의 제곱 이렇게 오는 거 이해됐어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럼 다시 쓰면 t가 어때야 돼?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t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식이 2차 식이 왜 2분의 1보다 작다 4보다 크다가 나와요? 바로 t 빼기 2분의 1 t 빼기 4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문제 끝나요. 그래서 t로 바꿔줘야 된다. 2의 x제곱 이렇게 t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 괴롭혀. 얘도 좀 그만 괴롭히라고. 이렇게 t에 대한 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게 x제곱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세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세 문제 마칩니다. 힘내세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옆에 21번인데요. 의사 방금 한 거 이해됐니? 네. 응. 자,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옆에 21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21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x 3x 플러스 1보다 크다 x에 x 플러스 5. 내가 부등식 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게 뭐라 그랬죠? 미치?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라고. 왜? 미치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미치 1보다 크다. 그러면 얘랑 얘
지수가 요렇게 그대로 나온다고요. 부등호 방향이. 그럼 얘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2x가 4보다 크다.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답을 구할 때 늘 전제 조건을 살펴주셔야 된다. x가 어떻게 돼요? x가 1보다 클 때 답이 뭐가 나오는 거야? 2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오니까 우리의 정답은 2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두 번째 x가 0이랑 1 사이일 때,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 밑이 1보다 작으면 지금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들만 내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버린다고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면 x 넘기면 2x 4, x가 2보다 어때요? 작다 나옵니다. 결론, 우리는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일 때 답이 2보다 작다가 나와서 이게 답이 되버립니다. 따라서 x가 2보다 크다 또는 x가 0부터 1 사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밑이 1이어도 되죠? 근데 밑이 1이면 얘도 1, 얘도 1이니까 크다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닙니다. 답은 이렇게 두 개만 나오겠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다음 장 봅시다. 다음 장 보시면 2의 2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 뭘로 치환한다?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맞죠? 2의 제곱 밖으로 꺼내시면 여기 얼마 나와요? 숫자 6. 네 글씨가 이상한 거지? 잠시만. 네 글씨가 이상해서 그런 거잖아요. 12요. 그렇죠. 12. 맞죠? t 플러스 2k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즉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이제 t 범위까지 찾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이 범위를 포함한 모든 t에 대해서 늘 이걸 만족해야 된다. 이 이차함수죠. 축이 6입니다. 그죠? 자릅니다. 0부터 이렇게요. 0보다 큰 부분. 이 빨간 부분이 항상 어때야 된다고? 0보다 늘 커야 된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겨야 돼요? 이해했어요? 얘가 어떻게 해야 늘 0보다 큰? 하나 어떻게 해야 되니? 최소가. 그러니까 이거야 0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함수 그렸지? 와 0이라는 함수가 뭐라고? x축이라고 x축.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굴 확인하는 거다? 요 놈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밑에 있는 놈. 왜? 얘가 제일 밑에 있는 애가 x축보다만 위에 있으면 돼요. 이거 넣어보시면 2k 마이너스 36입니다. 됐죠? 얘가 x축보다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기만 하면 돼요. 이해됐죠? 무조건 그림 그려서 푸세요. 알겠죠? 왜냐면 잘리는 게 이렇게 잘릴 수도 있거든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른 문제 이렇게 잘렸습니다. 야 0,k래요. k 너무 심해? 예를 들어 0,k 플러스 1이래요. 이 함수가 늘 0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럼 x축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여기 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얘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딱 얘 구멍 나 있죠? 구멍 나 있으니까 딱 같아져도 커 안 커? x축보다 커요. 얘 빵꾸 났고 이 분홍색 색칠된 부분은 x축보다 크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가 x 플러스 1이라는 y좌표가 0보다 커도 되는데 같아도 된다까지 된 거예요. 이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 아 이건 좀. 야 75%씩 감소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거 또 그림을 또 엄청난 걸 그려줘야 되겠구만. 자 필름을 통과한대요. 빛이 전자파네. 전자파가 어떤 필름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요렇게요. 그럼 내가 원래 전자파가 네모만큼 있었어. 네모.
근데 필름 통과하고 나면 75%씩 감소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름 뚫고 나오면 전자파가 몇 분의 몇이 됐다는 거예요. 75%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25%만 남았다는 얘기죠. 25%는 분수로 따지면 얼마예요? 100분의 25는 4분의 1이죠. 얘가 여기만 통과하면 4분의 1 돼서 나온다고. 이해됐지? 근데 지금 문제 보시면 처음 전자파 세기가 얼마만큼 줄여야 된다? 1024분의 1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자, 내가 이 필름을 몇 번 뚫는다? 몇 번 지날 거냐면 내가 이 필름을 n번 지난다고 칩시다. 그럼 4분의 1 몇 번 곱하는 거야? 4분의 1을 n번 곱한 게 현재 자기장? 현재 전자파 아닌가요? 맞죠? 현재 전자파는 원래 처음 전자파에서 4분의 1을 n번 한 거라고. 그치? 그게 어땠으면 좋겠다?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 뭐의 이하가? 1024. 원래 전자파의 1024분의 1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다시. 요게 현재 전자파입니다. 맞죠? 이 현재 전자파가 원래 전자파의 1024분의 1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 네모네모 날리고 4분의 1 n제곱이 어떻게 돼요? 4분의 1에 5제곱 되는 거 아니에요? n 5가 부등호 방향 바뀌시면 된다. 5번 이상이면 돼요. 이해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번 풀고 퇴근합시다. 202번